제갈공명이 말한 위대한 리더는 무엇이 다른가? 제갈공명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에 제2장 위대한 리더는 무엇이 다른가를 중심으로 리더의 9가지 유형, 장수의 자질에 따라 6, 부류 구분, 리더가 하지 말아야 할 8가지 행동,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법 6가지, 장수가 갖추어야 할 5강, 장수가 경계해야 할 8가지 실수 파락 등을 살펴본다. 리더의 9가지 유형. 사람들 모두 개성이 다르듯 리더들도 각각 품격이 다르다. 리더들의 다양한 품격은 서로 다른 매력을 보인다. 열정적이고 명랑한 사람, 냉정하고 음험한 사람, 말씨가 뛰어난 사람, 아량이 넓은 사람, 엄격한 사람 등 다양하다. 무엇보다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부하들의 열정을 이끌어내면 뛰어난 리더라 할 수 있다. 장수의 품격은 9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어진 장군은 도덕적으로 부하를 이끌고 예의 규범으로 군대를 통솔하며 병사들의 고통을 살핀다. 둘째, 의로운 장군은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에 끌리지 않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영광으로 삼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 셋째, 예의 바른 장군은 고귀한 신분에도 교만하지 않고 전공을 세운 후 자기 공을 내세우지 않으며 뛰어난 능력을 갖추도록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강직하지만 때에 따라 굴욕을 참을 줄 안다. 넷째, 지혜로운 장군은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전술을 구사하고 임기응변에 능하며 불리하고 위급한 상황을 승리와 축복의 상황으로 바꾼다. 다섯째, 믿음직스러운 장군은 적을 무찌르는데 용감했던 병사에게 상을 내리고 전투에서 겁을 먹고 물러난 병사에게는 중벌을 내리며 상을 줄 때는 미루지 않고 벌을 내릴 때는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는다. 여섯째, 부지런한 장군은 몸이 튼튼하고 무예가 출중하며 혼자 요새를 지키고 1만 명의 적을 상대하며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는 데 용감하다. 일곱째, 민첩한 장군은 높은 산과 험한 지역을 돌파하는 데 뛰어나고 말을 탄 채 질풍처럼 달리면서 화살을 날리며 공격할 때는 선봉에 서고 후퇴할 때는 맨 뒤에 남아 후위를 보호한다. 여덟째, 용맹한 장군은 삼군을 뒤덮을 만한 기계로 적군을 멸시하며 작은 전투에서는 근신하고 강적을 만나면 용감하게 맞선다. 아홉째, 큰 장군은 어진 이를 만나면 마음을 비워 가르침을 청하고 충성스런 간언을 받아들이며 아량이 넓고 강직하며 용감하고 지혜롭다. 이처럼 강하고 부드러운 개인의 품격을 놓고 강약을 논할 수는 없다. 리더의 품격은 선천적 자질과 후천적 훈련에 의해 결정된다. 한 명의 장수가 모든 미덕과 재능을 갖출 수는 없다. 그중 몇 가지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배움이 부족하면 매사에 조심하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제갈공명의 9가지 리더 제시는 우열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 어진 장군도 용감한 장군도 다 좋으며 나름대로 품격을 지녔으면 좋은 장군이라 할 수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제갈공명에게 배우는 뛰어난 리더의 9가지 유형을 삶에 적용한다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 인생을 살아가기에 충분할 것이다. 뛰어난 리더들의 9가지 유형을 다시 한번 간략히 살펴본다. 첫째, 어진 리더는 도덕적으로 이끌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살핀다. 둘째, 의로운 리더는 자기 이익만을 탐하지 않는다. 셋째, 예의 바른 리더는 교만하지 않고 자기 공을 내세우지 않는다. 넷째, 지혜로운 리더는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전환시킨다. 다섯째, 믿음직스러운 리더는 상을 줄 때 미루지 않는다. 여섯째, 부지런한 리더는 건강하고 재능이 뛰어나다. 일곱째, 민첩한 리더는 어려움을 빨리 극복한다. 여덟째, 용맹한 리더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용감하게 맞선다. 아홉째, 큰 리더는 인재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간언을 새겨듣는다. 다음으로 리더 중의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최고의 리더가 되려면 인내심과 신우와 덕성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학식과 기백을 겸비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갖춘 리더는 그리 많지 않다. 장수는 자질에 따라 6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장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장이 아니라 지하비부자의 부장이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10부장은 적의 동태를 예견하고 정탐해서 화근을 없애 백성의 마음을 안심시킨다. 소인배를 멀리하는 소극적인 자세도 10부장 정도의 기량을 갖춘 정도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10명의 병사를 이끌 수 있는 장수라는 의미다. 둘째, 100부장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 이런 장수는 100명의 병사를 이끌 수 있다. 셋째, 1000부장은 정직하고 장기적 안목과 유비무환의 정신을 지녔으며 전투에 용감하다. 넷째, 10,000부장은 위풍당당하고 열정이 있으며
부하의 고통을 이해하고 부하의 배고픔과 추위를 긍휼히 여긴다. 다섯째, 10만 부장은 능력 있는 인재를 받아들이고 날이 갈수록 행동을 조심하며 넓은 아량과 믿음으로 혼란을 정리한다. 이런 장수는 10만 명의 병사를 이끌 수 있다. 여섯째, 천하장은 인애로 부하를 대하고 신의로 이웃 나라를 설득하며 천문지리에 능통하고 인간관계에 대해 잘 이해한다. 그런 장수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장수를 택한 다음 병사를 선발해야 한다. 청나라 말의 관리였던 호리믹은 군대의 전투력은 지휘관에 달려있다. 뛰어난 지휘관을 얻으면 약한 군대도 강해질 수 있고 뛰어난 지휘관을 얻지 못하면 강한 군대도 약해진다. 이것은 필승의 장군은 있어도 필승의 병사는 없다는 말이다. 리더가 하지 말아야 할 8가지 행동. 많은 리더들은 차라리 인류보다 이류 인재를 기용하지 결코 인류 인재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이렇듯 어진 사람을 시기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하는 심리는 조직에 큰 해가 된다. 제갈공명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리더가 범하기 쉬운 8가지 실수를 거론하였다. 첫째로 경계할 것은 끝없는 욕심으로. 한번 생겨난 욕심은 만족을 모른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경계할 것은 어진 사람을 시기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경계할 것은 근거 없는 비방을 믿고 간사한 무리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다. 네 번째로 경계할 것은 상대는 잘 파악하면서 자기 실력은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자기 실력을 정확히 보지 못하면 자신의 조건을 과대평가하여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된다. 자기 약점을 보완할 수도 없고 상대에게 집중 공격을 받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자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성공의 최대 걸림돌이 된다. 다섯 번째로 경계할 것은 우유부단함이다. 오자병법의 용병술의 최고의 해악은 우유부단이다. 삼군의 재앙은 의심에서 시작된다 했다. 여섯 번째 경계할 것은 술과 여자, 주색에 빠지는 것이다. 일곱 번째로 경계할 것은 간사하며 비겁함이다. 여덟 번째로 경계할 것은 말만 번지를 하고 오만하고 무례함이다. 비바람은 버들가지를 꺾을 수 없고 이는 빠져도 혀는 남는다는 속담처럼 오래가는 것은 단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고 연약한 것이다. 제갈공명의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법 6가지는 노자가 말한 부드럽고 연약함, 낮은 데 머물기, 다투지 않기 등과 일맥상통한다. 첫째, 강경하게 맞서지 않기. 둘째, 강한 권력에 의지하지 않기. 셋째, 버림받았을 때 안분지족하기. 넷째, 굴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다섯째, 욕심 부리지 않기. 여섯째, 주색을 탐하지 않기. 지나치게 의기양양한 리더는 위험한 인물이다. 많은 병사를 거느린 장수가 깊은 연못을 지나고 살얼음을 밟듯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부드러움은 나약함이 아니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탄력과 지속성을 지닌다. 뛰어난 리더는 물러나야 나아갈 수 있고 움츠려야 다시 뻗을 수 있다는 진리를 잘 알고 있다. 강하기만 하면 반드시 망한다. 강함 속에 부드러움이 있고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어야 한다. 즉, 강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해야 한다. 강경일변도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위대한 리더는 강하지만 그로 인해 꺾이지 않고 유연하지만 그로 인해 굴복당하지 않는다. 유연함으로 강함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유약하기만 한 리더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실패하고 강하기만 한 리더는 세력이 줄어들어 실패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부드러운 동시에 강한 것이다. 교만과 인색함은 리더의 매력을 잃게 하는 2가지 요인이다. 교만하여 예의가 없거나 포상에 인색하면 직원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고 부하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특히 교만함은 리더가 가장 범하기 쉬운 악습의 태도다. 리더는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 리더가 교만하면 예의에 어긋나고 예의에 어긋나면 인재를 잃는다. 리더는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리더가 인색하여 상을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리더를 따르지 않는다. 알기는 어렵지만 실천하기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성공하려면 반드시 암과 실천이 일치해야 한다. 모든 것의 근본은 올바름과 선이다. 장수에게는 오강팔학이 있다. 오강이란 장수가 갖춰야 할 5가지 수양 덕목이다. 첫째, 높은 품격으로 부하들을 가르치고 이끈다. 둘째, 효성과 우애로 세상의 이름을 떨친다. 셋째, 신의를 지켜 폭넓게 교제한다. 넷째, 주도면밀한 사고로 대중을 포용한다. 다섯째, 왕성한 활동으로 대업을 이룬다. 팔학이란 장수가 경계해야 할 8가지 실수를 말한다. 첫째, 계획 수립은 뛰어나지만 시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 둘째, 예의를 중시하면서도 인재를 예우하지 못한다. 셋째, 법령이 있는데도
엄격하게 집행하지 못한다. 넷째, 부유하지만 빈민을 구제하지 못한다. 다섯째, 지혜롭지만 우환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다. 여섯째, 심사숙고하면서도 일의 추이를 예견하지 못한다. 일곱째, 권력이 있을 때 잘 아는 인재를 청구하지 않는다. 여덟째, 실패했을 때 원망과 후회를 감추지 못한다. 장수가 갖추어야 할 품성과 수양의 중점을 두어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설명했다. 모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출발점은 언제나 올바름과 선이어야 한다. 이것은 장수 개개인뿐만 아니라 리더와 경영자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규범이자 계율이라 할 수 있다. 공명이 말한 오강과 파락은 리더가 정도를 걸을 수 있게 하고 조직의 성장과 존속을 돕는 기본 법칙이라 할 수 있다. 리더는 세 가지의 마음, 즉 관심, 인내심, 이해심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있다면 부하를 친자식과 같이 대하는 뛰어난 장수라 할 수 있다. 이런 장수는 공이 있어도 자만하지 않고 허물을 남에게 미루지 않으며 고난과 행복을 함께 누린다. 이해심이 풍부하면 자기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부하의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래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제갈공명은 백성이 바라는 것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을 이해심이라 하며 한마디로 리더에게 동고동락의 정신을 요구했다. 사랑을 논하기에 앞서 부하를 존중하면 부하들은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충성을 다할 것이다. 군대를 엄하게 다스려도 사랑으로 병사를 자식처럼 돌봐야 사기를 진작할 수 있으며 병사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훌륭한 리더는 가장 앞서 몸을 던져 문제를 해결한다. 훌륭한 리더는 직원의 아픔을 위로한다. 훌륭한 리더는 자신보다 직원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린다. 훌륭한 리더는 지혜로운 사람을 예우한다. 위대한 리더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놓는다. 그러면 가장 쉽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 가장 곤란한 일은 가장 쉬운 곳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돌진하는 장수는 귀한 인재임에 틀림없지만 제갈공명은 이기면 능력 있는 용병가이며 이기지도 못하고 쓸데없이 고생만 하는 자는 열등한 용병가라 했다. 위대한 리더는 최소의 자본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린다. 위대한 리더는 예방조치를 충분히 마련한 다음 기묘하게 사용한다. 위대한 리더는 처벌하지 않고 처벌의 효과를 거둔다. 옛사람이 남긴 발자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많은 해악을 저지르게 된다. 교만, 포악, 과장, 자기과시, 향락 등 종잡을 수 없는 감정의 기복, 불공평한 상벌 등은 리더가 피해야 할 행위다. 옛 성인과 현인들처럼 하늘과 땅의 도리를 본받아야 한다. 강요하지도 않고 억지 부리지 않으며 쉬지 않고 한결같이 움직이는 하늘, 만물을 길러내는 땅의 장점을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리더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미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옛사람의 발자취를 본보기로 삼는다. 위대한 리더는 강요하지 않고 억지 부리지 않으며 쉼없이 움직인다. 위대한 리더는 옛사람의 지혜를 배운다. 옛것을 답습하거나 전통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방법과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 현대의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리더의 역할은 실로 중대하다. 리더가 이끄는 방향과 목적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기에 더더욱 그렇다. 누구든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만이 아닌 청년들의 지혜를 본받아 변화의 속도에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그에 걸맞는 리더로서 다양한 역량을 성심껏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자질을 갖추게 될 것이다. 지혜오브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